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아시안게임 승마 선수 말 운송비 8억 원은 박경수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아시안게임 승마 선수 말 운송비 8억 원은 박경수가 부담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오전 7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제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단독기사입니다. 징용 배상금의 20%를 내라 라고 지원단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피해자 사이에 11년 전에 그 계약을 맺었는데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를 돕는 시민단체가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정을 11년 전에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22일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과 미쓰비시 중공업 징용 피해자 5명이 2012년 10월 23일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해 배상을 받게 되면 20%를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피해자들과 약정을 맺은 시민 모임은 2009년 3월에 만들어진 강제징용 문제 공론화, 피해자 후원과 소송 지원 같은 활동을 해왔다. 2021년 이 단체를 결성한 비영리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이 출발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입니다. 이사장인 이국원 씨는 오마이뉴스 광주 전남 주재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시민모임 사무국장을 지냈습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은 오마이뉴스 광주 전남 주재기자 출신입니다. 이제 피해 보상을 받게 되면 20%를 그 시민단체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 이게 순수한가요? 저는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돈이었어요, 돈. 그래서 징글징글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저쪽 사람들처럼 돈을 밝히는 사람은 참 요즘 보다가도 처음 봅니다.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예, 다음 뉴스 갑니다. 제 5월 10일인가에 민유숙 재판관이 대법관이 3년 동안 비례대표 소송, 즉 정광훈 목사의 국민혁명당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그건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죠. 증거보 신청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3년 동안 재판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민유숙이 3년 만에 재판하면서 첫 번에서 이제 재판 없어요. 안 해. 증거 열어보지 않겠어요. 끝.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뭐 하는 거야? 아직도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답이 없어요. 대한변협은 거기에 아무 움직임도 없어요. 자, 이제 한변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변에서 어제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변에서 오늘 아침이니까 어제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민경욱 의원의 생각은 무조건 한변에서 그거 성명서 내야 된다고 반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찬반 토론했다는 겁니다. 한변에서. 찬반 토론 끝에 파행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요? 찬반 토론한다고요? 반대 토론에 나선 문수정 이현 변호사의 입장을 입수하는 대로 공유하겠습니다. 이 민경욱 의원이 전한 글을 그대로 해석하면 한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일 겁니다. 이 한변의 그 정식 명칭이.
그러면 입장을 내야 되는데 토론을 했대요. 찬반 토론해서 무산됐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문수정 이현 변호사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글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변호사 단체 대한변호사협회, 한변, 민변 다 저는 밥벌이, 앵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충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번 대법원 재판피해 연구소를 소개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 상고심의 85%는 쓰레기통으로 버려. 거의 읽어보지도 않아. 근데 이게 합헌이래. 하루에 1만 명씩, 1년에 1만 명씩 피해를 보는데 대법원에서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을 버리는데 그게 합헌이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왜? 그게 합헌이래. 저는 대법원 판사 늘리라고 그랬어요. 300명으로. 안 늘린데 왜? 그러면 희소성이 떨어져. 자기들은 나중에 전관이유를 받을 수 없어. 그러면 대한변협이라도 성명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입 다물고 있어. 저는 변호사 단체 또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번에 다시 봤어요. 그 사람들은 돈에 환장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돈이면 나라도 팔아먹고 정의도 팔아먹고 법치도 팔아먹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변호사예요. 자, 이번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찬반 토론회에서 반대 토론에서 문수정 씨와 이현 변호사의 입장이 입수되는 대로 민경호 의원이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슨 사정이 있겠죠. 민경호 의원이 공유하면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거리 관련 후속 보도를 촉구하는 응원 집회를 합니다. 제일 처음 선관위의 보도,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하는 것은 중앙일보였습니다. 강기지였고요. 강 기자였는데 강찬호 기자입니다. 그래서 응원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목요일날 오후 3시에서 6시에 상암 미디어 시티 중앙일보 사옥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응원 집회하고 그러면 또 안 해. 일 잘한다고 꽃다발 보내주면 그 순간부터 일 안 해.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도 보냈어. 한동훈 법무장관한테도 보냈어. 일 잘 안 해. 꽃다발 받으면 잘 안 해. 그리고 응원해주면 잘 안 해.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자, 다음 뉴스 갑니다. 제가 정유라 씨 페이스북 글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먼저 5월 17일자 채널A 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채널A가 이런 걸 보도했어요. 5월 17일 날. 말 운송비가 최소 1억 원 든다. 9월 달에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승마 선수들이 한 8명가량 출전을 하는데, 말 한 마리를 항저우까지 이송하는데 1억 원이 든답니다. 8명이 모두 8억 원이 들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1억 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원 없이는 출전이 어렵다라고 하는 제목의 방송을 채널A가 했어요. 그 채널A 방송 내용을 원문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가 물어봤어요. 자, 김태욱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말 운송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1인당 1억 원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예, 이번 경우 최소 1억이네요. 승마 대표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안게임이 9월 달에 열립니다. 중국 항저우까지 총 운송비가 최소 8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 마술과 장애물 경기에 모두 8명의 선수가 각자 말을 운송하니까 최소 1억 원이 나옵니다. 자카르타 대회 때 운송비가 5억 원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여파로 운송 단가가 대폭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출전을 포기하는 선수가 늘어나면 남은 선수들이 그 비용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안 가면 그 8억 원을 다 내야 되니까. 2억이 될지 4억이 될지 알 수 없고 혼자 8억을 다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승마는 돈 많은 선수들이 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90%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1억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수들이 채널 A를 찾아와서 답답해하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앵커가 물어봤어요. 왜 이번에 유독 문제가 되는 건가요? 우선 2014년 이전에는 삼성, 한화, 마사회 등 여러 기업과 단체가 승마협회를 후원해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소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을 지공해 문제가 된 이후로 기업들이 모두 철수한 겁니다. 그래픽이 있어요. 자, 예전에는 삼성이 후원했고, 그 다음 마사회가 했고, 그 다음에 한화가 했고, 2015년부터 2017년에는 승마협회 회장 회사가 삼성이었습니다. 2017년 태블릿 PC를 가짜로 조작해서 최소원을 감옥에 보낼 때, 그때 이 말을 뇌물로 받았다라고 해서 정유라를 어떻게 했나요? 중졸로 만들었죠. 저쪽 어디야, 네덜란드인가 덴마크에 있는 사람을 수갑까지 채워서 붙들어 갖고 왔어요. 국제 수배를 내려가지고. 자, 제가 여기서 이 채널 A 보도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입니다. 국정농단 프레임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박영수예요.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여기에 가세했어요. 그때 왜 채널 A 같은 데서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나요? 이거 돈 없으면 안 돼요. 승마 선수 돈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승마사에서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하죠. 협회사에서. 라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 채널 A 보도를 보면 지금 이 승마 선수들이 9월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못 나가는 원인이 최소원이 있는 것처럼, 정유라에게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승마 선수 8명이 아시안게임에 못 나가는 게 정유라 때문입니까?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정유라가 잘못했기 때문에 못 나간다는 겁니다. 이 채널 A의 논조.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주류 언론의 논조가 뭐냐면 정유라가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못 나가게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정유라 잘못이 아닙니다. 이 잘못은 가짜로 탄핵을 만들어낸 박영수 잘못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아시안게임의 8억 원 승마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한다? 결자 해지라고 그랬어요. 박영수가 부담해야죠. 박영수가 부담해야죠. 그리고 박영수 부담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책임이 있어요. 한동훈과 윤석열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자기 업무 추진비 일부를 잘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청와대 운영비 일부를 잘라서 박영수와 공동으로 승마선수 8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책임지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시안게임에 못 나가는 거, 승마선수가 아시안게임에 못 나가는 게 정유라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정유라 씨가 페이스북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정유라 씨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말 운송비가 1억이 들던 10억이 들던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자꾸 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불쾌하다는 겁니다. 왜? 정유라가 잘못해서 지금 아시안게임 못 나간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정유라는 물고 늘어지지 마세요. 옛날에 말 타는 학생들 중에 학교 안 가, 나처럼 학교 출석 안 하고 졸업한 거 다 그랬어요. 나 누구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그들도 다 중졸 만들어 줄 거예요? 난 중졸 됐어요. 삼성 승마단에서 내가 말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나 말고 나보다 실력이 형편없이 떨어진 사람들도 삼성 승마단의 말을 탔어요. 근데 이전에도 삼성 승마단 말을 탔다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해줬어야죠.
이 승마협회에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운송비 안 대준다고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감독님 내 감독님 세금 문제 이런 거 제가 다 알지만 입 다물고 있어요. 하지만 감독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중졸될 때 내가 입시 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감독님이 내가 이 정유라가 입시 비리 했다고 그랬죠. 그거 좋아요 감독님. 그럼 나처럼 정유라처럼 입시 비리로 대학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정 감독님. 근데 두 발 뻗고 주무세요. 입시 비리로 들어간 사람이 나 정유라 하나예요? 아니잖아요. 감독님이 다 입시 비리에서 대학 보냈잖아요. 이때다 싶어서 부정 입학이라고 말하던 승마 관계자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 이거 부정 입학이라고 다 그랬잖아요 나보고. 이제 쌤통이네요. 잘 됐네요. 통쾌하네요. 그리고 나 때문에 선발전에 떨어졌다고 비운이 선수들은 징징거리지 말아요. 안민석이한테 가서 말 운송비 8억 대달라고 그러세요. 아마 안민석이가 300조 찾아가지고 지가 다 먹은 것 같으니까 안민석이한테 대달라고 그러세요. 라는 것이 정유라 씨의 글입니다. 여러분 정유라 씨 글을 틀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기 피겨 스케이트 선수 있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우리 피겨 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는 학교 다 다녔나요? 고대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김연아 선수는 왜 학사학위 취소 안 해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왜 정유라만 취소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이 반성 안 해요. 나는 여기서 김연아 선수가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김연아 선수가 정유라 이거 잘못했다. 학점 회복시켜 주십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김연아도.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못 나가 선수들 그건 누구 책임이다? 박용수 책임이에요. 또 누구 책임이다? 박용수가 그 당시에는 총책임자였어요. 그 밑에 부하가 누구였다? 이 두 사람이 부하였어요. 윤석열과 한동훈.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된다? 박용수, 윤석열, 한동훈이 8억 원을 마련해내야 하는 것이 사회정의라는 겁니다. 그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논리가 틀렸어요? 그게 올바른 사회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올바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올바른 일을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도 안 하고 이 사람도 안 하고. 이 사람은 그거 말고도 또 지금 여기 포르쉐도 빌려 뺏어 타고 대장동 가서 돈 뜯고 자기 딸도 어디 취직시키고 잘 먹고 잘 살아 지금 이 세 사람들이. 이게 공정과 상식이에요? 그리고 정유라 추성원의 딸 무슨 죄가 있어요? 수갑 채워서 데려갔어 덴마크에서. 그거 제보한 기자, 덴마크 경찰에 집에서 잡아가라고 전화한 기자가 있었죠. 채널A 기자인가요? 아니면 채널A 기자인가? 아니면 JTBC 기자인가?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기자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정유라 엄마 추성훈 씨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소에 있어요. 치료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수술 끝나고 다시 들어갔어요.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예요?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여러분?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 뭐하냐고요. 행동을 해야죠 행동을. 에? 자
이 사람과 이 두 사람 셋이 힘을 합쳐서 8억 원 만드는 데서요. 아, 안민석이도 있구나. 정말 안민석이도. 정유라는 뭐 안민석이가 300억 받았고 자기 혼자 다 썼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르죠. 뭐 자기가 다 썼는지 뭐. 안민석이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추소은이 죄 없고 정유라 죄 없습니다. 여기에 침묵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외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윤석열이 해결될 문제는 해결하고 윤석열을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사회가 아니에요. 기자가 올바른 사회가 아니면 올바르게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기자입니다. 자, 다음 뉴스 갈게요. 자, 예,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여당이 네이버와 다음도 언론이다. 아니요, 그 전에 하나 있네요. 예. 예. 네이버와 카카오가 21일 포털과 제휴 언론사를 결정하고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2015년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은 포털의 뉴스 운영 공정성 확보라는 가치를 내걸고 발족한 게 평가위원회인데 이것을 해체한다는 겁니다. 해설을 제가 합니다. 야, 네이버 다음 왜 너들 마음대로 뉴스를 선택을 해? 그러니까 완전히 편파, 왜곡 보도만 한 거예요. 저쪽 한 정치 세력에만 맞게.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뭐 카카오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한 거 아시잖아요. 카카오 들어오라고 그랬나? 네이버 들어오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이제 공정한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공정해요? 그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받으니까 이제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경제에는 이런 기사가 났어요. 여당이 네이버도 이제 언론사다. 가짜뉴스를 언론사에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김영란법도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게 여당입니다. 이 여당도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네이버와 다음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번 방송통신위원장은 말입니다. 세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첫째, KBS와 MBC와 같은 공영방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두 번째, 다음과 카카오가 지난 정권에서 얼마나 많이 정치적으로 왜곡돼서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이 정치적으로 오염된 일을 했는가를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조 원에서 수십조에 드는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제가 여러 번 네이버와 카카오에 근무하고 있는 젊은 직원들을 향해서 여러 번 방송했어요. 지금 당신들이 마음껏 정치적 개입을 해서 편향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언젠간 벌을 받을 거야. 그렇게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경영진들이지만 결국 피해는 당신들이 보게 돼.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정치 개입하지 말자고 당신들이 이 입을 크게 또 해서 경영진들이 그렇게 못하게 막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크게 나중에 고통을 겪을 거야 라는 주장을 저는 수없이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그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저는 다음번 방송통신위원장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수조에서 수십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방송통신위원장이 할 일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과 그리고 페이스북은 메타죠. 구글과 메타의 한국인의 언론의 자유에 개입하여 한국인 언론 자유를 침해한 부분에 대하여 공청회를 열고 그들도 수조 원에서 수십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다시요. 다음번 방송통신위원장은 세 가지. MBC와 KBS와 같은 공영방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 10여 년 동안 정치 개입한 것에 대한 것을 밝혀내고 수십조의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 역시 구글과 메타, 페이스북도 똑같이 한국인의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여러분 VON이라고 하는 뉴스가 VON 뉴스가 있죠. 거기에 이제 유지현 앵커가 있습니다. 젊은 분이고요.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고 최근에 VON 뉴스에서 앵커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와 대담을 했고요. 제가 VON 뉴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지현 앵커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제목은 아주 현실적인 프랑스 속으로라고 하는 타이틀로 프랑스 연금 개혁에 대해서 제가 대담을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프랑스 연금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다는 거 너무나 잘 알게 됐고요. 도대체 파리에 가 있는 지금 특파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조중동 특파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지연 앵커와 대담을 하면서 도대체 지금 파리에 가 있는 특파원들은, 조중동 특파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다 노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일하고 노는지를 조금 이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면 어제 VON 뉴스 이 43분짜리 영상을 제가 다시 재방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훌륭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간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 3번 방송한 일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간호법과 관련되어 보수 우파 언론인들의 견해에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음모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기본은 뭐냐면 의료의 영역이 있고 간호의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가 간호를 지배했다. 하지만 이제 간호의 영역이 독자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외국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빚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좌파의 음모다 아닙니다. 그리고 간호원들이 독립 개원하면 안 된다. 간호원들이 독립 개원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겁니다. 간호원 독립해서 개원하면 물리치료사도 개원하고 할 거다. 물리치료사 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게 뭐 있습니까? 왜 개원은 의사만 해야 되나요? 의사만 해야 되나요? 의사와 약사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배했던 그런 논리는 검증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프랑스에서 3년 동안 특파원 생활을 했어요. 호흡기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에 갔더니 참 프랑스 의사들은 약 처방을 안 해요. 아주 약 처방 펄펄 끓는데 약 처방을 안 해주는 게 프랑스 의사들. 우리는 병원에 가면 당연히 약 처방해 주잖아요. 약 처방 받기 힘들어요. 굉장히 아픈데 처방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해드리죠. 온천에 가서 어느 유황 성분 있는 온천에 가서 10분 동안 3번 온천 증기를 마시세요. 이게 처방입니다. 약 처방을 내려줘야 돼. 그게 온천에 가서 온천에 뜨뜻한 유황 성분인가 있는 증기를 10분 동안 막 3번 하십시오라는 게 처방이에요. 그냥 갔어요. 가서 그 온천에 가서 그걸 보여주니까 그걸 하게 해요. 그리고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독일은 숲치료라는 게 있어요. 당신은 아토피가 있죠? 약 먹으면 안 돼요. 숲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숲에 가서 숲치료를 받으세요. 여러분, 약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사와 약사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신은 약 필요 없어요. 운동을 하루에 30분 동안 뛰세요.
그게 의사 처방입니다. 이번을 기회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이 좀 길었고요. 이상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였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적은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구독도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그래서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유라가 중절이면 모든 운동선수들은 모두 다 중절이네요. 네, 그게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유라가 중절이면 다 제대로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중절해야죠. 그게 올바른 나라입니다. 전 김연아 선수도 한 말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다. 미국의 터커 칼슨, 일론 머스크, 트럼프가 부럽다라고 합니다. 예, 자, 조선일보는 이런 사진을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조선일보 박수 칠 텐데. 승마 선수 8명 아시안게임 항저우 승마 비용을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이 나눠서 부담하라. 이런 제목의 사설 좀 쓰면 어떨까? 조중동도 잘못이 있으니까 조중동도 나눠서 부담하자. 그런 사설을 써보면 어떨까? 그러면 아주 제가 훌륭한 신문이다 라고 칭찬해 줄 텐데. 여러분, 이 방송 꼭 끝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VON에 제가 출연해서 이지연 앵커와의 대담, 아주 현실적인 프랑스 속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프랑스 헌금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대담을 하면서 도대체 파리에 가 있는 조중동 특파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곧 재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